예, 안녕하세요. 김정호 노사입니다. 오늘은 인사고과에 대한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심 판결을 인용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의미 있는 그런 판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용자에게 넓게 재량권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고과를 조금 공정하지 않게 해서 마음에 들지 않은 근로자 집단을 뭐 해고하거나 이제 임금을 깎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과연 인사고과라고 하는 아주 사용자에게 넓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자,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인사고과가 공정한지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최근 판례에서 이에 대한 법리를 하나 제시를 했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그런 판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제 통신사가 있었고, 한국통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민영화를 했고요. 그 당시에 5,500명 정도가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명퇴를 공고하고 있고 전직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과반수가 되는 노조하고 합의를 해서 특별 명예퇴직을 실시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어요. 원래 명예퇴직 대상자가 25,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6,000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예상되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예정된 인원이 퇴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고가연봉제라고 하는 것들을 201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반수조가 역시 동일한 그런 케이스예요. 연봉제를 실시해서 A등급 받은 분들은 연봉을 6% 인상하는 구조고, F등급 받은 분들은 연봉을 오히려 1% 삭감하는 그런 고가연봉제를 시행을 한 겁니다.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해보니까, 자, 이 회사에 명예퇴직을 거부한 분들이 계시겠죠? 노조활동가 분들이 있겠죠? 외주화 당시에 전출을 거부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상당수가 지금 F등급을 받은 겁니다. 소수만 AB 등급을 부여했고, 거의 이런 집단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거의 F등급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근로자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이거 인사고과가 공정하지 않은 거다, 이거 잘못된 거니까 임금 다시 계산해,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문제가, 인사고과가 공정하지 않다, 이거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거냐, 법원이 이런 부분까지 개입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법원의 입장. 실제로 법원은 웬만해서는 인사고과의 결과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겠죠. 이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사용자에게 넓게 재량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동기로 이루어져서도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의 시각은 이런 것 때문에 개입하는 것이 좀 자제가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법심사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인사고과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아예 법 위반하고 있는 그런 인사고과인 겁니다. 혹은, 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했다. 자, 이 경우에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사법심사 하겠습니다,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판례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의미가 있죠.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겠지만, 헌법,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혹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정 기준을 현저하게 벗어났다, 자, 이 경우에는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거니까 사법심사 하겠습니다. 그런 판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공정한지 아닌지를. 사법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정성을 판단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원심 판결을 인용한 거긴 하지만 다시 한번 집단적인 비교 방식을 택하는 그런 판례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이건 사실상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집단과 이 집단,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그런 차별 문제 아니냐, 집단적인 차별 사건. 이때는 비교할 때 개인과 개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과 집단을 비교해서 판단하세요. 자, 요게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합니다. 이런 판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단과 집단을 비교한다. 어떻게 비교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두 집단 사이의 인사고가가 개인이 아니고요. 집단 사이의 인사고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여기서는 뭐 이제 외주와 반대하신 분들, 명예퇴직 거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과 일반 근로자 사이에서의 집단에서의 인사고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를 봐라. 그 다음에 이 유의미한 격차가 사용자가 어떤 특정 집단을 퇴출하기 위한 그런 의사에 이제 기인한 거다. 요걸 증명하게 되면은 이 인사고가 결과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게 판례의 시각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정당한 인사고가를 한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해서 그 추정을 깰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두 집단 사이의 인사고가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지, 두 번째로 여기 사용자의 의사에 기인한 거다. 퇴출하기 위한. 그걸 증명하게 되면 이게 인사고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추정하겠다. 이런 중요한 판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나름대로 양심선언이 꽤 많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차별을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그런 제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줄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정된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보니까 이거는 어떤 그 집단에 대해서 부당한 인사고과를 시행한 거다. 이 사건을 남용한 걸로서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례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양심선언이라든지 자료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거죠. 주장을 입증해야 되는데 입증 못하면 근로자가 패소를 했을 건데 그 당시로는 상당히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입증을 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전히 입증의 문제는 상당히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사고과에 대한 판례의 태도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